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스카이 데일리라고요. 신생 언론인데, 와, 엄청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사회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소재, 과감하게 다루고 있죠. 5.18에 대해서, 김대중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와, 정말, 인터넷 언론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요, 우파의 대표 언론이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 데일리 같은 이런 언론사가 유력 언론이 되는 날 대한민국은 정상화가 되겠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현대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언론사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터넷 시대, 요즘은 또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 않고 SNS 시대라고 합니다. SNS 시대. SNS로 여론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뉴스를 만들어주는 공장이 이제 언론사 아닙니까? 그 언론사 기사를 갖고 뭐 가공을 하죠. 전부.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약간 변조해가지고, SNS 같은 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퍼나르고 공유하고 그럽니다. 순식간에, 한 시간에 뭐 중요한 기사 같은 건 1000만 명이 뭐 볼 정도로 이렇게 순식간에 파급이 되죠. 때문에 광장에서 열심히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SNS를 통해서 이 소위 이제 공유하는 뉴스 공유 혹은 화제 공유 이게 정말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좌파들이 앞서 있는 게 이쪽이죠. 여기에서는 압도적으로 우파를 그야말로 그냥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그들이 앞서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따라가자면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젊은 세대들은 SNS 세대지 광장 세대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뭐 보수 혹은 우파 이쪽 진영에 갖고 있는 뭐랄까 여론 형성력에서 다소간 불리한 그런 점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스카이 데일리 같은 이런 언론이 계속해서 성장해가지고 조선일보와 맞먹는 그런 위치까지 간다 그러면요, 세상은 그야말로 뒤집어지고 정상화될 겁니다. 이번에 이 스카이 데일리에서 이런 뉴스를 보도했었죠. 김대중, 이해찬이 부정개표기 제작을 주문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도 알고 있었고요. 뭐 몇 번 언급은 했는데 이걸 이제 정식 언론사에서 이걸 다뤘다라는 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여기 어제 이제 기사가 나갔었죠. 우파 유튜버들 대부분 이제 요걸 이제 언급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요, 김대중이 그 북에 불법 대북 송금을 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박지원이가 이제 벌을 받았는데, 그때 뭐 눈 하나 이렇게 뭐 애꾸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감옥 생활 좀 했었죠. 휠체어 타고 막 이렇게 왔던 그런 모습이 이제 떠오릅니다. 실질적으로는 김대중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박지원이가 이제 그걸 뒤집어서 쓰고, 물론 그 박지원이가 그 이제 심부름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도 뭐 상당히 큰 죄를 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런 어떤 죄가 말이죠. 정권이 만일에 그 당시 한나라당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100% 이제 김대중이 이제 이 사후에 퇴임 후에 걸린다라고 봐야죠. 엄청나게 이제 그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막아내기 위해 가지고 노무현이 이길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는 게 바로 부정선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당선 때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전자개표기가 등장합니다. 선관위에서는 그걸 전자개표기라고 하지 않고 자꾸 투표지 분류기라 그러는데 사실상 전자개표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외부에서 뭐 연결되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개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개표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이제 선거판이 이제 뒤죽박죽 난리가 납니다. 아무튼요, 선관위 뇌물 로비 납품업체 대표 2003년 폭로, 부정선거 수사 안고 묵살, 업체는 이듬해 폐업했다. 본지 스카이 데일리에서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 단독 입수라고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면면들, 그러니까 최초 발단은 김대중, 박지원 라인일 겁니다. 그리고 실무자로서 활동했던 것은 이해찬,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죠. 그리고 당시 국정원장 신건 이런 자들, 김대중의 퇴임 이후를 대비해 가지고 정권을 승계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짓을 했다는 이런 식이죠. 이게 만일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치러졌다면 이회창이 됐겠죠. 이회창이.
그랬더라면 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아무튼 그게 하나의 역사의 변곡점이었습니다. 노무현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좌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노무현 정권을 일러서 흔히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위원회가 무슨 50개가 넘었어요. 60개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위원회 중에 활동하는 위원회는 그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냥 문의만 그냥 위원회 달아놓고 돈만 빼먹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위원회들이 대부분 뭐 과거사 뭐 들추고 뭐 진실화해 어쩌고 해가면서 완전히 대한민국 그 현대사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완전히 그냥 이상한 나라가 됐고요. 국가관 뭐 그리고 나라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흔들렸다라고 보여지고 소위 이제 좌파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단체들이 우죽순 생겨났고요. 국가의 세금에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그리고 빨아먹는 그런 어떤 문화가 그런 어떤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파는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실제 그런 단체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좌파들에게 돈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이 국가로부터 빨아먹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도 말이죠. 후원을 할 때 좌파 시민단체로 불리는 그쪽에다 후원을 하지 소위 우파 쪽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탓도 있고 돈이 흘러가니까 그들이 세력이 커지고 힘이 생기는 거고 전투력도 세졌죠 사실은. 거기다가 그 후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뭐 인터넷 공간을 그들이 완전 독점했잖아요. 압도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그들의 그냥 전유물처럼. 그리고 우리 이제 국민의힘 혹은 이 전신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인터넷을 할 줄도 몰랐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일방적으로 그들의 놀이터였죠 인터넷은. 그리고 노무현을 흔히 인터넷 대통령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이제 소위 이제 인터넷 진지 안에 수없이 이제 많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랬었는데 가장 유명했던 정치 커뮤니티가 서프라이즈였었죠. 노빠 친노 사이트였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거 요즘은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뿐 아니고요. 많은 그 친노 좌파 이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파 사이트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은 인터넷 공간 안에는 꽤 이제 우파 좌파 이렇게 균형을 이제 이루고는 있는데, 글쎄요. 그런데 그게 인터넷 공간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이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이 SNS가 너무도 발달해 버렸어요. SNS. 그걸 통해서 저들이 여론몰이를 하고 여론 조작을 하고 여론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왼쪽부터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들이다.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용들이. 부정개표기 제작 주문을 했다. 여기 옛날부터도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떠돌았는데 한 번도 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이런 것은. 승관이 뇌물 로비 납품업체 대표 2003년에 폭로했다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특히 여기 관우정보통신이라고 이 이제 시스템을 만든 회사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사장이 직접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우리 제도권에서 중요한 어떤 언론사에서 이걸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뭔가 나라가 이상했던 겁니다. 그 당시 대선에 전자개표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때는 2002년 바로 노무현이 당선될 때인데요. 관우정보통신과 SK, CNC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고 한틀 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다. 이러면서 쭉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들이 다 이게 부정한 어떤 그런 걸로도 얽히고 설키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뭐 등등 기소돼가지고 법적 제재를 받은 적도 있고요. 자, 전자개표기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조혜주죠. 조혜주. 이 조혜주의 등장과 함께 전자개표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까 위에 그 거론된 몇 명과 함께 실질적인 이 선관위에서 이 이제 명활약한 인물은 당시 이게 선거 과장을 역임했던 조혜주였었죠. 그 당시에는 중앙선관위 전산과장은 기소되지 않았고 여기에 이제 조혜주죠. 그래서 전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밝았죠. 나중에는 이 선거 과장을 또 역임합니다. 자, 아무튼 노무현 정부로부터 홍조 건조 훈종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출세의 길을 달렸죠. 자, 조혜주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중앙선관위의 실질적인 대빵은 이 상임위원 역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형식적으로는 거기에 수장이지만 그 사람은 뭐 문의만
장이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 없고요. 상임위원이 사실상 거기에 대빵입니다. 그리고 그 라인에서 바로 사무국장 체제로 이어지죠. 자, 다산그룹이 설립한 한국전자 투표 주식회사 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 흔히 이제 K보팅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납품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독점 공급하죠. 그래서 최근에 선거 시스템은 한국전자 투표가 해외에 수출하는 형식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 K보팅이 수출되는 나라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루마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부정선거 논란에 국산 장비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죠. 그에 앞서 미루 시스템이 납품한 전자개표기는 콩고 선거 부정에 화근이 되면서 콩고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는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 한국산 이 개표기가 간 곳은 전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만 먹으면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나라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요, 이 모든 기계를 없애야 돼요. 옛날 방식대로 순수하게 선거 시스템만큼은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그냥 수개표로 가야 됩니다. 뭐 인류 멸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인류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수개표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제일 좋고요, 정확합니다. 자, 뭐 그 밖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김대중의 어쨌거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이런 어떤 부정 시스템을 만들었다. 부정선거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걸 해보니까 이게 들키지도 않고,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더욱더 고도화되고 진흥화되면서 선관위 안에서 이 뿌리를 박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에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관우 정보 시스템, 뭐 미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들 그 당시 이제 이 집권 세력의 핵심 그 모사꾼들하고 다 연결된 그런 이야기죠. 이게 전부 중앙선관위와 A 웹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한국산 전자투표기 조작 가능성 해외에서 시끌시끌. 우리 문제 없나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들춰본 적이 없고요. 다른 나라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더 이런 면에서는 선거에 대한 엄격성이랄까 공정성 그런 것들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이거 나라 자체가 이 좌우로 나눠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도 둔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합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선관위 후진국 선거비리 연루에 고개 숙인 국민들, 뭐 이런 뉴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뉴스들이 메인 뉴스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중요한 언론사에서 이걸 다룬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뭐 이런 게 있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극소수 사람들은 막 해가 달아서 그냥 구국의 심정으로 막 이렇게 뭐 추적하고 그냥 고발하고 폭로하고 뭐 캠페인 벌이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부정선거를 조정하게 되면 음모설로 이렇게 치부당하는 그런 현실이죠. 특히나 제도권에서는 정치권도 그렇고요. 주요 언론들이 그냥 그걸 그냥 무시하고 개무시합니다. 그냥 뭐 음모론자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너무도 복잡한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이 벌써 20년 동안 다지고 다져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밝혀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겠죠. 결과적으로 김대중 이하천이 부정개표기 제작 주문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최대 수혜자가 노무현이 됐고요. 그때부터 좌파들이 이 부정선거 시스템을 그냥 뭐 그들의 비장의 카드로 비장의 승부수로 그냥 사용했다. 그게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조금 더 이제 그 도표하면 이런 게 또 인터넷 그 공간에 이제 떠들고 있죠. 여기는 김대중이나 그 누굽니까 박지원 등등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사실은 거기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여기가 실질적으로 그 라인을 이제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이제 대성시킨 집대성한 인물이 여기 이해찬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중국이 또 연루가 되어 있고 여기 뭐 양정철, 이건형, 뭐 여기 조혜주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전부 그동안 부정선거 이렇게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다 언급했던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국가 정체성 그리고 국민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그 나라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이번에
밝혀낼 수 있느냐. 결국 윤 대통령이 이 싸움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끝장을.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선관위도 지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웬만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대통령이 어쨌거나 직접 계엄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관위 자체적으로도 벌써 성명을 발표하고 선관위 노조도 뭔가 성명을 발표했죠. 완전 발뺌하고 오리발 내면서 오히려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업무론자처럼 막 공격하면서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을 받아들인 대통령 뭐 쓰레기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이 박지원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똥줄 타는지 말이죠. 여기에 분명히 이 기사에 따르면은 핵심 인물이에요. 박지원이는 이해찬과 함께 이 대통령을 일러서 미쳤다 그러더군요. 저 계엄 선포한 것을 두고 미쳤다라고 해요.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는 이유가 들통나면 이 사람들 다 사형 아닙니까? 최소한 무기징역 아닙니까? 전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더 이제 심하게 그렇게 반발하고 아닌 척 혹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수혜자들이 지금 현재 야당에만 있겠느냐? 여당에도 있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사들도 이 분명하고 뚜렷한 어떤 폭발적인 현상에 대해서 2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언급도 안 하고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이미 어마어마한 어떤 카르텔 속에 들어갔다. 위험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큰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벗겨내려는 노력,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어떤 수사 혹은 그들의 그냥 그 카르텔이라 그럴 수 있겠는데 그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을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트럼프도 하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이 이슈는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당하면 대통령이 이 이슈를 갖고 헌재에서 직접 대국민 생중계를 통해서 아마 까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충격적인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터질 것으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기사를 좀 자세히 직접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말로서 이걸 다 읽어줄 수는 없고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조는 여기 DJ께서 자신의 퇴임 후를 걱정한 나머지 정권이 뺏기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으로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도 최근에 4.10 총선까지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은 이겼어도 그 부정선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적게 이긴 거죠. 원래 그런 게 없었으면 더 많이 크게 이겼는데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